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0일 임진 두 번째 기사 1526년 명가정 5년 대간이 전의를 아래였으나 연하지 않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3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3일 개사 두 번째 기사 삼공이 아래기를 문범의 일에 대해 분경은 죄가 중하다는 상의 분부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신등의 뜻은 3차의 형장을 받아 그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도 오히려 장을 참으면서 자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다른 실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외직에 있으니 역시 분경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문범의 일은 원래 사죄가 아니니 많은 형장을 가할 필요가 없다. 주문하지 말 것으로 판보한다 하였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3일 개사 세 번째 개사 정원이 아래기를 지금 의원 박세거가 써서 올린 것을 보건대 우의정의 병은 모두 위험한 정세로 부증까지 생겨 병사가 지극히 위태로움으로 기가 위로 치밀어 오를 경우에는 반드시 신하를 보내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물었었습니다. 그러니 말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보내어 묻게 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도성질은 가서 문병하고 겸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묻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3일 개사 네 번째 개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공시의 계집종 오 목덕이 처음 형조의 공초에 하기를 이 인성이 공시 남편의 삼촌 조카이다. 공시를 미나리 광으로 밀어넣어 의복이 찢어지도록 구타했다 하였고 뒤에 의금부에서는 이 인성이 자기 집 부엌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을 때 공시가 들어가서 인성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구타했다 하여 전의 초사가 각기 다릅니다. 오 목덕을 형추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오목덕을 형추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 안만 가지고서는 판보할 수 없다. 아랜 뜻을 공사로 만들어 아래라 하였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3일 개사 다섯 번째 개사 유보가 권균의 집에서 돌아와 아뢰었다. 권균이 만극한 은혜에 감사한다는 말만 했을 뿐 특별히 한 말은 없었습니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3일 개사 여섯 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4일 가보 첫 번째 개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4일 가보 두 번째 개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5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조화는 정월 초하룻날, 동짓날, 상망, 매월 1일과 15일을 말한다. 왕과 왕비의 탄일 등의 왕세자와 백관이 조회하여 하례를 올리는 일이다. 경국대전 예전 조2에 있다.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5일 을미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조종조에는 자주 종친을 인견했는데 이는 친친하는 도리를 보이는 것이다. 지난번에 내종친은 이미 인견했으므로 외종친도 인견하려 했었다. 그러나 근래 우상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인견하지 못했다. 오늘 중사를 보내 문병하니 천급증은 조금 감소되었다 한다. 대저 대신의 병이 위급하면 악을 연주할 수 없으니 인견만 하면 되겠다. 오는 18일 경애루 아래에서 외종친을 인견하도록 하겠으니 종부시로 하여금 초계하게 하라. 또 조종조에서 종친을 인견할 적에는 승지와 사관이 의뢰 입시하지 않았는데 지난번 이것이 옳지 않다는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승지와 사관을 입시하게 했었다. 지금은 조종조의 예의에 따라 입시하지 말게 하라. 증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5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우의정은 천급증이 위로 치받쳐 가슴이 답답해서 매우 위급한 상태라고 하니 오늘 내일 안에 일이 생길지 여부를 분명히 모르겠습니다. 내일부터 시험을 실시해야 하는데 혹 흉문이 있게 되면 일을 끝낼 수가 없게 됩니다. 내일의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감히 여쭙니다 하였다.
영부사 정광필 영의정 남구 좌의정 이유청이 마침 시관으로 소명을 받고 빈청에 와 있었으므로 드디어 하문하기를 지금 정훈이 아랫말을 듣건대 대신의 병이 위급하니 전실을 물려서 거행해야겠다. 하지만 외방 사람들이 이 때문에 오래도록 머물고 있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또 중시, 조시와 전시가 있다. 내일이 전시를 물린다면 중시도 다음으로 물려서 거행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동양 대제의 재계 일을 범하게 된다. 그러니 시험 보는 일은 모름지기 대제 전에 끝내야 한다. 또 전일 조정의 의논이 경회로 아래에서도 전시를 시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 경회로 아래에서 쉬취한다면 악을 연주하는 절차가 없다. 따라서 흉민이 있더라도 도로 지우기가 쉬울 것이다. 만약 모간에서 시험을 보이고 있다가 흉문이 있은 뒤에 황궁한다면 사체에 온당치 못할 것 같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논해서 아래라 하면 정광필 등이 의논하여 아래기를 비록 하문하지 않으시더라도 신등은 이미 의논했었습니다. 과거를 설치하여 사람을 뽑는 것은 나라의 큰 일이므로 작은 일 때문에 경솔이 앞당기거나 물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균의 병세에 대해 정원이 위급하다고 아뢰었습니다만 신등도 어제 가보았는데 오늘 내일 일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아간에 사거나 경애로에 사거나 시험을 끝내기 전에 만약 흉문이 있게 되면 일을 끝내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양 대제가 이미 박두했으니 의당 그 전에 시험을 끝내야 합니다. 그러나 옛 임금은 대신이 졸했다는 말을 들으면 비록 종묘에서 제사 지내고 있을 때라도 일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경애로 아래서 하면 악을 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바야로 시치할 때 흉문이 있게 되면 일을 끝내지 못하는 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모아간에서 하거나 경애로 아래에서 하거나 다를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들이 아랫말이 과연 지당하다. 비록 시사하고 있을 때라도 흉문이 있게 되면 결코 일을 끝낼 수 없다. 날짜를 물리라. 하고 이어 정원이 전교하기를 전시할 날짜를 예조로 하여금 짐작 다시 태길하여 아래게 하라 하고 다시 정광필 등에게 전교하기를 평상시에 희사를 하려 할 때에도 대신의 병 때문에 이를 물려 거행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 것이다. 따라서 종묘에서 제사를 지내다가 만일 대신의 흉문이 있게 되면 즉시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도 중요한 일이다. 대신의 병이 위급하다 하더라도 미리 일이 발생할 것을 헤아려 과거를 물려서 거행하는 것이 사체였던지 모르겠다. 뒤에 논란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묻는 것이다 하며 정광필 등이 회개하기를 부이가 와서 우상의 숨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오늘은 넘길런지 기필할 수 없다 했으며 병을 간호하는 의원 박세거도 야반까지나 겨우 연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과거는 중대한 일이지만 대신에 병 때문에 물려서 거행하는 것은 더욱 아름다운 일입니다. 며칠쯤 물려도 별로 폐단이 없을 것입니다. 아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57관 중종이 11년 9월 15일 얼미 네 번째 계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오는 18일에 종친을 인견하기로 한 일은 우선 정지할 것으로 종부시에 말하라. 진조실록 57관 중종이 11년 9월 15일 얼미 다섯 번째 계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진조실록 57관 중종이 11년 9월 16일 평신 첫 번째 계사 우의전 권균의 절기 사시는 논한다. 권규는 연산군 때 승지로 있었는데 가자받아 승품에 이르렀다. 또 반정할 때는 집에 있었는데도 훈넉에 참여되었다. 그러나 연산군이 살육을 자행할 때는 여러모로 주선하에 살린 사람이 많았었기 때문에 중히 여김을 받았다. 김연년의 신진 사료들이 법제를 번거롭게 고칠 때는 이들에게 부하 내동하지 않았다. 또 처음 정승이 될 적에는 인망을 따른 것이었다. 그는 인품이 근엄하고 기국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감히 간범하지 못하였다. 당시 남궁과 심정 등이 바야흐로 용서하고 있었지만 이를 의논할 적에는 조금도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정성으로 있으면서는 대체 보존하기를 힘썼고 빈객 접하기를 좋아하지 않았으므로 문정에 찾아오는 거마가 적었다. 그러나 늙음하게 성품이 사나운 후초를 만나 따로 방 하나를 정하여 혼자 거처하고 있었다. 그래서 곁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라고는 어린 계집종 하나뿐인 가운데 숨을 거두었으므로 친지와 이웃들이 슬퍼하고 딱해하였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지금 우상이 졸았다는 말을 들으니 애도의 뜻을 금치 못하겠다. 따라서 특별히 부의하겠으니 속기 전례를 고정해서 하래라 하고 이어 3일간 조실을 철폐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특별히 부의한 전례를 고정해서 하리니 쌀과 콩 각각 100석, 종이 150건, 백정포 20필, 백명포 20필, 정포 50필, 석회 50석, 저포 10필, 청미 1석 10둑, 진유 3석, 황밀 30건, 정교하기를 해서로 하여금 속히 제급하게 하라 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6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렸으나 연하지 않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6일 병신 세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대신이 좋을 한지가 오래지 않으니 비록 정조의 기간이 지나더라도 내가 출궁하거나 황궁할 때와 전자하는 것에는 아울러 악을 연주하지 말라.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7일 정년 첫 번째 기사. 장훈이 아뢰기를 별시 전시를 21일에 거행한다면 대신이 졸한 지가 오래지 않은 날짜입니다. 그러므로 예조가 반드시 26일로 짐작해서 태결하여 아뢰는 것일 것입니다. 또 응시자의 숫자도 초시 때처럼 많지 않고 따라서 외방 사람도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 전시는 며칠 물려도 패단이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 악을 연주하지 않고 행행하는 것은 대신을 중히 여기는 뜻을 보이는 것으로 진실로 아름다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악을 연주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일인 바 지금 악을 연주하지는 채 행행하려고까지 하시니 사체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감히 아뢰입니다.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나도 속히 전시를 거행하려 하는 것은 아니다. 대저 모든 일을 점점 물리게 되면 뒷날 사고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절후가 겨울로 접어들고 있으니 전시를 거행하기 위해 관문에 전조할 때 날씨가 추우면 상하가 모두가 불편할 것이다. 따라서 금년에는 일찍 출 것이 분명하므로 속히 거행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아랫말을 들으니 매우 옳다. 나란 일은 중대한 일이니 악을 연주하지 않은 것은 역시 온당치 못한 것 같다. 해조의 공사에 따라 26일 거행하도록 하고 이날에는 역시 악을 연주하도록 하라 하였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7일 정료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8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춘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19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의금부가 아뢰기를 이승겸의 사간 수동은 자기의 일도 아닌데 13차례나 형장을 받았습니다. 또 수동이 지금 아무리 발명을 해도 승겸은 끝내 장조를 면할 수 없겠기에 감히 어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이 일은 당초에 대신들과 의논해서 조처한 것이었다. 이제 다시 의논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일 대신들과 의논하니 수동을 황해도에서 추문할 때는 모두 승복했다가 의금부에 와서는 말을 받고 공초하고 있으니 형장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형장을 가한 것이다. 그러나 수동이 죽어버린다면 물어서 증거될 데가 없으니 이 승겸을 추문하도록 하라. 그러나 수동이 이미 본도에서 승복했다가 금부에서는 말을 바꾸었으니 그 사이 틀림없이 간위한 것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 형장을 많이 가했지만 경솔이 방면할 것을 의논할 수는 없다. 지금 의금부 당상이 가형의 여부에 대해서 아뢰었다. 바로 승겸을 추문할 것인지 아니면 수동에게 형장을 가할 것인지에 대해 사관을 보내어 대신에 의논을 모으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대간이 그일 한성부에서 잘못 판결한 일에 대해 여러 날 논개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대간의 뜻은 틀림없이 청송관으로 하여금 잘못 판결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한성부 당상은 한둘이 아니고 보면 그들이 그런 줄 알면서 잘못 판결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 때문에 그일 대간이 내 답하기를 의당 다시 조사하는 것을 보아가면서 조처하겠다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시에 행행할 적에 도가할 당상이 없어 가당상을 차출하라고 명했었다. 한성문은 다른 관사에 견질 수는 없는 것으로 송사가 본다하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논박받고 있어 오래도록 직을 비우고 있는 형편이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그렇다고 잘못 판결한 것으로 죄질 수는 없다. 이미 이에 대해 의논하려 했었으나 대간이 짐작해서 조처할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하지 못했다가 이제야 비로소 하문하는 것이다. 이 일도 겸해서 대신에게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준조치로 57권 중종 21년 9월 19일 기하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치로 57권 중종 21년 9월 19일 기하 세 번째 기사 영의정 남건이 의논 드리기를 수동이 공초가 전후 내용이 다르니 비호하려는 정적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전에 하문하실 적에 형장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야 한다고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승겸의 작물이 106에 이르렀는데도 수동이 말한 것은 25석뿐입니다. 가령 수동의 언의하는 말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승겸의 장제에는 조금도 가감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범한 일이 아닌데도 목숨을 잃게 된다면 죄인을 신중히 심의한다는 뜻에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건부에서 아랜대로 수동의 형신을 정지하고 바로 승겸을 추문하는 것이 지당합니다. 또 그런 줄을 알면서 잘못 판결한 것은 죄율이 가볍지 않으므로 쉽사리 논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타사로 이관시켜 시비를 판별한 뒤에 죄 주고 싶다는 성지가 매우 지당합니다. 그러나 경조는 일이 많은 곳이니 한 달이 넘도록 직을 비우는 것은 사체에 매우 지장이 많습니다. 우선 채차했다가 조사가 끝나기를 기다려 다시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온편할 것 같습니다. 하고 조화상 이 요청은 아뢰기를 수동이 자복하든 않든 이 승겸의 장제에는 가감이 없을 것 같으니 바로 승겸을 추문하여 유례 의거 주의를 정하소서. 한승부 관리가 잘못 판결한 일을 타사로 이관시켜 다시 조사, 시비가 판명된 뒤에 조처하겠다는 상의 본부가 지당하십니다. 그러나 대간의 뜻에는 끝까지 추열하지도 않고 보려두라 명했기 때문에 지금껏 넘게하는 것입니다. 신의 생각에는 사실의 추열을 끝낸 뒤 유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은 위에서 결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0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양상과 좌상의 의논을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수동은 추문하지 말고 바로 이 승겸을 추문할 이로 주안에 판부하도록 하라. 한승부 관리에 대한 이런 영상의 의논이 채직시켜야 한다 했으니 3. 당상과 판관, 조세정을 아울러 채차하라. 잘못 판결한 일은 타사로 이관시켜 다시 조사하게 해서 시비를 판별한 뒤에 조차리로 헌부에 말하라.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0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출환 우이정 권균이 임종에 이르러 생전에 입후하기를 바랐으므로 본조에서 그 단자에 따라 공사를 만들어 아뢰입니다. 그러나 다시 대전을 고증해보니 적장자로서 첩자만 있을 경우 아우의 아들로 입후하기를 원하는 자는 그것을 들어준다 했는데 여기에서 아우라고 한 것은 친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권규는 사촌 권견의 아들로 입후하려 하니 이는 대전의 법령은 좀 어긋납니다. 그러나 전례를 고증해보니 혹 특명으로 입후하게 한 일도 있었기 때문에 감히 여쭙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예조가 당초에 상세히 살폈어야 했는데 틀림없이 자세히 살피지 못한 것이다. 권균이 살아있을 때 이미 사촌 동생의 아들로 입후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 소급해서 고칠 것 없다. 지금은 우선 고치지 말고 바라던 대로 입후시키도록 하라. 하며 예조가 다시 아뢰기를 예조의 경우에는 법에 의거 반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이런 뜻으로 판부한 뒤 위반하게 되면 움직일 수 없는 공사가 되고 맙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0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0일 경자 네 번째 기사 강원도 안협편에 사는 어떤 여자가 아들 세 쌍둥이를 낳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1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시건간 박우가 그래 임하여 아뢰기라 예악의 제도가 3대 전에 만들어졌지만 성주에 이르러 완전히 갖추어졌습니다.
혼조의 세종 대왕께서 만든 악기는 정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경이나 석경 같은 것은 세월이 오래되면 부서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악기는 털끌만한 착오가 있어도 반드시 화음을 낼 수가 없는 것이니 대신을 시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여 착오되는 점을 교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용사 장순선은 하래기를 신이 장학은 제주로 있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아기를 조사해보니 과연 경영관이 아래 바와 같이 종경과 석경이 세월이 오래되어 닳고 깨진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정자지를 시켜 교정하게 했습니다만 청탁 고저에 조리가 잘 맞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대사은 성운과 대사관 임추가 전의 이를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철수는 무방 가운데 쓸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부득이 품계를 올려 회령부사에 임명한 것으로 전조도 반드시 짐작해서 주의했을 것이다. 그러나 철수는 전일 수령만 지냈을 뿐 수사를 역임하지 않았으니 과연 경력이 없다. 회령부사는 이미 오랫동안 비어 있었으니 좀 더 비어 있어도 큰 탈은 없을 것이다. 퇴직시키도록 하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하였다. 성운이 아뢰기를 중시는 다른 과거에 견줄 수 없는 것인데도 모두들 득실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신한 지 오래여서 글짓기를 폐기한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혹 글을 지을 수 있는 자들도 미리 글을 짓지 않을 계획을 만들어 글 짓는 조와 글 짓지 않는 조로 구분해서 시장에 앉기 때문에 짓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곤란하게 여겨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유희와 같아 조정께서 과거를 설치한 본의를 무시한 것이고 또 나라에서 그행하는 일답지 않아 참으로 온당치 못합니다. 이번에 중시 시장에 들어오는 자들은 유생의 경우와는 달라서 모두 조정의 헌장을 아는 사람들이니 특명을 내려 글을 짓게 한다면 짓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거를 설치한 본의를 무시한 채 모두 글을 짓지 않으려 하는 것은 과연 부당한 짓이다 하였다. 성운이 아뢰기를 옛날 일을 아뢰 때는 기사관이 반드시 제자리에 앉아서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뢰 모두 이좌하여 이것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부에서도 추문하겠습니다만 이런 폐단이 생긴 것은 반드시 유래한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아는 자가 공경하고 삼가는 마음에서 목소리를 낮추기 때문에 말을 기록하는 자에게 상세히 기록하게 하기 위해 이좌시켜 기록하게 했을 것입니다. 옛날에는 행행할 때 승정색에게 정교할 경우만 사관이 앞으로 나가 기록했을 뿐 전내에 입시했을 때는 의뢰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전처럼 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사관에게 자세히 기록하게 하기 위해 이좌시킨 것으로 이 일은 풍속을 잃은 지 오래다. 그러나 전하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가 그리 멀지 않으니 말을 들을 수 있는 경우면 전처럼 하게 하라 하며 성운이 아뢰기를 근래 이를 아뢰는 자의 목소리가 매우 낮으므로 입시하는 사람도 간혹 못 들을 적이 있습니다. 대저 입시하는 사람은 모두 자세히 들을 수 있어야 시비에 대한 가부를 논하면서 지도를 강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였다. 이 좌는 임금 곁에 나란히 앉는 것을 말한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1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경연에서 대사원의 문신으로서 중시에 들어오는 자들이 이를 장난처럼 여겨 제수하지 않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했으니 이 뜻으로 해사인말하여 모두 거르짓게 하라. 또 사관이 이주하여 이를 기록하는 것은 옛날에는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이는 이를 아뢰는 모든 사람이 목소리를 낮추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조처한 것이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랠 일의 내용을 각기 다르게 선포해서는 안 되니 이 뒤로 경연 때에는 정원이 이 뜻을 알고 있으라. 행행할 때 전교가 있을 경우에는 이좌시켜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전례 있을 때는 이좌시키지 말도록 하라.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1일 신축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이사함, 이수명, 이의손 등은 이들의 이름이 역신 안척염의 기록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유배시킨 것입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1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이 사함 이 수명 이 의손 등은 이들의 이름이 역신 안책음의 기록에 있기 때문에 유배시킨 것입니다. 난역은 종묘 사직에 관계되는 것이니 상은 때문에 풀어주라고 명해서는 안 됩니다. 풀어주지 말라고 명하셨어 하니 전교하기라. 이 사함은 전에도 상은 했지만 내 뜻도 대간이 아랜 바와 같기 때문에 중히 여겨 석방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상은에 애매하다는 사실을 조정이 환히 알고 있다 했다. 대저보통 사람은 그 자가 같은 경우가 있는 법인데 당초에 변정하지 않은 채 유배시켰으므로 애매한 것인가 우려하여 석방하게 한 것이다. 이 수명과 이 의선은 모두 종친이다. 따라서 영구히 유배시킬 수는 없으므로 석방하라고 명한 것이다. 나머지도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천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0일에 신축 5번째 기사 밤에 금은 은기가 하늘에 잔뜩 끼었다. 천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2일 의민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절도사 정윤겸이 만보첨사 심사손의 첩보에 의거하여 치게 하였다. 우추, 장, 동, 사, 오장이 휘하 4명을 거느리고 와서 고발하기를 좌위의 야인들로서 지난해 피살된 종류들이 지금 원한을 품고 노략질할 계획을 꾸미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불러다가 피살된 데 대한 값어치를 논하여 지급한다면 그들이 반드시 원한을 풀 것이다 했다고 합니다. tun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2일 의민 두 번째 기사 서울이 지진이 발생하다. tun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2일 의민 세 번째 기사 경기 광주 등 7곳, 충청도 음성 등 10곳, 강원도 평해 등 8곳, 경상도 안동 등 29곳에 지진이 있었다. 소리는 천둥 치는 것 같았고 가옥이 흔들렸다. 전국이다. tun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4일 갑진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헌부가 또 아뢰기를 신옥경이 탐욕스러운 짓을 한 데 대해 전일 사관원의 어떤 관원이 탄핵하여 논박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청도관찰사 이환이 그 사실을 듣고 사적으로 잘 아는 사관원의 관원에게 통보하기를 신옥형이 고소당한 일에 대해서는 본도에서 바야로 주문하고 있으니 우선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옥경이 스스로 변명하여 신보한 것과 진무들이 입을 모아 걷고 칭찬한 말에 따라 경관을 보내어 정수한 사람을 출고하라고 개창했다 합니다. 이환이 신옥형을 비호하여 조정을 기만하고 공론을 억제한 것이 분명하니 이환을 잡아다가 주문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 사흠 등 3인은 석방하지 말라. 이환의 일은 아랜 사실로 살펴보건대 사적으로 통보한 일은 그런 것 같다. 그러나 한도의 책임을 맡긴 사람을 이제 갑자기 잡아다 추문하게 되면 남이 보고 듣기에 이상하게 여길 것이다. 부에서 추문하도록 하라. 나머지도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tun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4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이조의 전교하기를 판유는 중임이니 전조에서 가려 의망해야 한다. 그러나 서반 정이품인 사람 가운데 합당한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늙고 병들었으니 종이품을 의뢰서 임명하고 싶다. 그런데 전일 황명헌도 종이품이었으므로 품계를 올렸으니 한사에서 자주 성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참찬 손중도는 자헌대부가 된 지 오래지 않았다. 이 사람에게 판윤을 제수하는 것이 낮추어서 임명하는 것 같지만 부득이 이 사람으로 임명해야겠다. 따라서 참찬은 다른 사람으로 다시 의망하도록 하라 하니 허괭이 회개하기를. 비록 이 사람을 의망하더라도 산망이 차지 않습니다. 예조 판서의 의망은 육조 판서를 추위해서 의망하더라도 산망을 갖출 수 없으므로 감히 여쭙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일품에 있는 사람이라도 의망하도록 하라. 또 산망이 차지 않더라도 의망하도록 하라. 형조 판서가 권론이 되었으니 정이품에서 합당한 사람이 없으면 부득이 종이품으로 의망해야 한다. 공조참판 김당은 연로하고 가선대부가 된 지 이미 오래했으니 이 사람을 단망으로 의망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9월 24일 갑진 세 번째 기사 이항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심정을 예조판스로 김당을 형조판스로 선중돈을 한승부 판윤으로 홍언필을 공조참판으로 손주를 한승부 좌윤으로 유여림을 우윤으로 황념을 홍문관 수찬으로 임명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좌참찬 이항이 처벌되리고 계령의 낙동강 가에 사는 계모에게 귀성하러 내려갔다. 그러나 모든 고을의 수령들이 행여 남에게 뒤질세라 벌떼같이 그 집으로 몰려들었다. 감사 김희수도 마침 그 변군에 왔다가 이항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지름길로 달려와서 하룻밤 묵으면서 문안하였다. 돌아와서는 지공할 물건을 28고을에 분정하였으므로 포백, 어염, 전곡을 실어나라는 진바리가 길에 잇따랐다. 이항은 성품이 응엄한 데다 글재주도 어지간했으므로 기염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 다투어 붙쫓았다. 아이고. 중조실록 57관 중종 21년 9월 25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 공사를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이는 강상에 관계되는 주의다. 5. 목덕은 주문하지 말고 바로 이 인성을 주문하라. 중조실록 57관 중종 21년 9월 25일 을사 두 번째 기사 공조판서 한형윤이 아뢰기를 신은 폐조 때 외조부 성준이다. 숙부와 가 모두 음화를 당했습니다. 신이 바야흐로 기양가 있을 적에 아비가 마침 돌아가셨는데도 신은 구차스럽게 살기를 도모하느라 천경의 대의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차스럽게도 단상의 복제를 달았었습니다. 만약 실제로 선인이었다면 아무리 환란을 겪는 중이라 할지라도 어찌 지켜야 할 예법을 가벼이 변개하겠습니까? 성명을 만나 버림을 받지 않은 것만도 다행인데 지금 육경의 직임에 임명되었습니다. 신이 처음 사피하려 했었지만 반드시 공론이 있을 것이기에 감히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대간이 논하는 것이 진실로 당연합니다. 신 같은 사람은 헌단이 없더라도 육경의 직임은 매우 무거운 일이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런 큰 허물이 있는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대간의 논박이 중지되었다 할지라도 어찌 감히 뻔뻔스럽게 직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반드시 채직을 명하신 뒤에야 공론에도 합적하고 신의 마음도 절로 편할 것은 물론 조종도 존엄해질 것입니다. 면직시켜 주소서 하니 답하기를 폐조 때의 일은 법제의 잘못이지 경의 잘못이 아니다. 그래 대신들의 의논을 보건대 모두 채직시켜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나도 윤하는 것이고 대간도 짐작해서 전개한 것이다. 사직할 필요가 없다 하였다. 다시 사직하려 했으나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9월 25일 을사 세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9월 25일 을사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간원이 아뢰기를 이 환의 계본을 살펴보건대 신옥형이 신보한 일은 계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진무 등의 장문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정소인을 추구해야 하겠으면 본도에서 스스로 추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관을 보내어 추구하라고 청했으니 틀림없이 그 사정이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전 간관에게 편지를 보내어 촉탁하여 공론을 저지시키고 옥형을 신고했으니 사정이 지극히 무리합니다. 속히 잡아다 추구하소서. 영접해서 김당은 인망이 합당치 않습니다. 더구나 가자는 경솔히 개수할 수 없는 것이니 개정하소서. 회령부사 김양필에 대해서는 회령부사는 가선 대부 종 이품의 직임이니 반드시 신중히 가려서 제수해야 합니다. 김철수는 이미 경력이 없다는 것으로 논박받아 채직되었습니다. 양필은 인물이 철수만도 못한 데다 물론까지 있으니 더욱 임명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개정하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57관 중종 21년 9월 25일 을사 다섯 번째 기사 종실 운성수 이등이 상소하기를 나라에서 종친을 대우하는 도리가 지극합니다. 이미 복록과 품질을 후하게 하셔 생활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편안히 지내면서 가르침이 없을까 저 해서 종학을 세워 가르치시고 시예를 설치하여 권장하시니
덕과 은혜가 지극히 크고 업족하였습니다. 신 등은 모두 용렬한 자질로 외람되이 선원록에 올라 성상의 언택을 흡족히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직 학문만을 강론하였는데 성령의 깊은 뜻은 다 연마할 수 없었으나 장구를 외는 공부는 거의 다 기억했으므로 벼슬길에 나가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면서 시험이 있기를 기다려온 지 여러 해입니다. 지금 시험대를 당하여 삼가듣건대 특명으로 제시의 합격자 3인을 초시에 응시하게 하셨습니다. 초시의 원액은 본디 4인뿐인데 지금 제시에 합격해서 초시로 나가는 인원수가 초시의 원액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때문에 신등은 발붙일 데가 없어졌으므로 평소 바라던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삼가 국제를 살펴보건대 문무양과 출신에게는 10년 만에 중시를 보이는 법이 있습니다만 초시와 구분이 없이 시치한 때는 없었습니다. 신등의 시예를 감히 양과 출신에게 견줄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강경시험에서 등급을 받아 융승한 언전을 내리셨으니 양과 출신과 거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만은 초시와 제시의 구분이 없이 마구 섞어 시험을 보입니까? 만약 초시의 인원수를 제외하고 또 따로 제시의 인원수를 설정한다면 초시의 길도 좁아지지 않을 것이고 제시에 합격된 사람도 자기의 소망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시에 합격된 인원을 모두 초시 원액에 포함시켜 초시에 참여할 사람이 참여할 수 없게 되면 국가에서 시험을 설치한 본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따라서 후학 종친이 누가 힘써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삼가 바르건대 전하께서 이 점을 살펴주소서 하니 이 소를 정원에 내리면서 전교하기라. 종친의 제1을 시험 보기 위해 제시에 대한 일은 전에 대신이 골정에 왔을 때 일찍이 그 의논을 들었었다. 그러나 이 소에서는 초시의 원액은 많지 않은 데다 제시에 합격된 자는 많고 제시와 초시를 한 타령으로 시취하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고 했는데 이 말도 온당한 것 같다. 제시에 대한 법은 대전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전례도 이렇게 했다. 누구를 응시케 하고 누구를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이미 응시하라 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상소하였으니 어떻게 조처했으면 좋겠는가? 정부 난관을 불러 합조하여 의논을 모으게 하라 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6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상이 건정전에 나아가 문과 전시에 출제하고 이어 경회로 나아가 무과 전시를 거행하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7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8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은 심광언이 아뢰기라. 문과나 무과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식년 문과는 33인을 뽑고 식년 무과는 28인을 뽑는 것이 어찌 그에 대한 뜻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근래 무과 별시에서 뽑는 숫자가 도리어 식년시보다 많습니다. 대저 무사를 많이 뽑는 것은 특별히 변방에 쓰기 위함이니 지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치가 너무 많으면 과거의 권위도 따라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상이 이러기를 과거에는 무과 별시의 횟수가 본디 많지 않았었다고 그랬는데 대신들이 별시는 원래 정수가 없으니 무사를 많이 뽑아서 변방에 기용하는 것이 지당하다고 했기 때문에 근래 시치한 횟수가 과연 많았다 하였다. 심광은이 아뢰기를 근래 재변이 비상합니다. 신이 예주 주하랑으로 있을 때 보니 각도에서 지진에 대한 보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달 23일 서울에 지진이 발생하여 가옥이 모두 흔들렸으니 큰 변입니다. 지난해는 비록 흉년이 들었다고 하나 밭곡식은 적은 염으로 썼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풍제와 충해까지 겹쳐 밭곡식마저도 모두 수확하지 못했으므로 백성들의 살아갈 길이 실로 우려됩니다. 또 서북도의 계본을 보니 야인들이 매양 보복한다는 말로 와서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등등의 일에 대해 모름지기 위해서 각별히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땅은 고요해야 하는 것인데 진동했으니 이보다 더 큰 재변이 없다. 그리고 예방의 재변도 많은 데다가 야인들이 또 보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방어에 대한 일을 점점 해이하게 하고 있으니 더구나 조정에 잘못된 일이 어찌 적겠는가. 하며 영사청광필이 아뢰기를 대간의 살인바가 과연 지당합니다. 신이 병조 판서로 있을 때 성희안이 변방일에 대해서 무사를 많이 뽑자고 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에도 무사는 써야 할 사정이 더욱 절실했을 텐데도 지금 과거를 설치한 규모를 보면 무사를 적게 뽑고 문사는 많이 뽑았습니다. 이는 문도를 확장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무사를 기용하는 데는 과거에 의하여 뽑을 필요가 없어 조종조의 사례를 보아 짐작해서 시취하소서 하고 지사 이항은 아래기라 과거는 국가의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근래 무과 별시로 시취한 횟수가 10년보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 문과 별시에는 차상까지 뽑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해가 되면 과거의 권위가 가벼워질 것입니다. 또 근래 비열과를 자주 베풀기 때문에 사관, 권지가 침체되어 3, 4년간은 결코 권지를 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신이 유생으로 있을 때 뜻을 세우고 글을 읽다가 별시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선 고식적인 계책을 세워 초집을 수람하는 것으로 이를 삼았습니다. 근래 인재가 양성되지 않는 것이 이에 기인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데 중국에서는 3년에 한 번 대비를 치르는 외에는 본디 별시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별시를 설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별시를 베풀더라도 거간 유생들일만 응시하게 했었지만 지금은 대대적으로 거행하여 시취하기 때문에 독세에 전념할 수가 없어 연원이 있는 학문이 없어졌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금년의 별시는 중시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자주 별시를 베푸는 것은 과연 부당하다. 그래 취사한 횟수가 잦은 것 같은데도 전조에서 주의할 때 늘 사람이 모자란 것을 걱정하고 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하며 특징과 심정이 아래기라. 전조가 늘 사람이 모자라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니 과거를 실시해서 많은 선비를 뽑아 쓸만한 사람은 가려서 쓰고 쓸 수 없는 자는 버리는 것이 온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정조에서는 무방 가운데 재능 뛰어난 사람은 선정관에 임명하기도 했고 부장도 내금위로부터 육진의 부사가 된 자가 있었습니다. 또 훈련원에 예속된 자는 세월이 오래되면 순서에 따라 승진합니다. 조정의 의논이 급제자를 삼관으로 예천하는 길이 좁기 때문에 1년에 다른 벼슬로 옮겨가는 사람이 6인이나 되고 따라서 매우 용렬한 자들도 모두 중의 관직에 포열되게 된 것이다 합니다. 대저 선비는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고 생원이나 진사에만 합격했더라도 그들이 평생 배운 것은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무의는 본디 백성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았는데 더 출신한 뒤에는 이들이 모두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다 기용하니 어떻게 백성을 잘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천하는 무신 가운데 재능이 용렬해서 변방에 합당치 못한 자는 모두 내지에 임명하기 때문에 신이 본바 있는 황해도 관 안에 무신 수령이 반수였습니다. 또 지금의 수령 가운데는 율관이나 녹사 출신이 많은 이는 시민의 매우 해로움은 물론 백성들이 이 때문에 더더욱 공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록 무사를 많이 뽑더라도 이들을 변방에 특용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겠지만 백성을 다스리는 내지의 수령에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지와 변방의 수령은 전조에서 짐작해서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한량 무사는 변방으로 보내서는 안 된다. 전일 조정의 의논에 무사를 많이 뽑자고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근래 그대로 답습하여 많이 뽑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식년의 숫자보다 많다면 과연 부당하다 하였다. 장령 심의 흠과 심광은이 선의 이를 아뢰었으나 연화하지 않았다. 사관 권지는 사관은 예문관, 성균관, 승문은 교사관을 말하고 권지는 정규 직원이 아닌 임시직을 말한다. 문과에 급제하면 갑과 삼인과 을과 칠인은 바로 정규 직원으로 등용하지만 병과 23인은 성균관, 승문은 교사관, 삼관으로 나누어 권지, 성균관, 하규, 권지, 승문은 부정자, 권지, 교사관, 부정자 등 임시직에 임용해서 사무를 익히게 했는데 이것을 삼관, 분관이라 한다. 갑과와 을과는 대개 예문관 검열에 임명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해서
사관, 분관이라고도 한다. 삼관은 사복시, 군기시, 훈련원을 말한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8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8일 무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하려니 전교하였다. 이환의 일은 당시 대간의 집에는 법에 의당 분경을 금하게 되어 있다. 분경도 오히려 안 되는 일인데 더구나 사적으로 편지를 보내 부탁하는 일이야 말해 뭐하겠는가. 그러나 이미 방면의 직임을 맡겼으니 잡아오는 것은 온편치 못하다. 채직시키라.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9일 기후 첫 번째 기사. 의정부가 의논드리기를 지금 시혜에 대한 종학의 종친들의 상소를 보건대 초시 외에 따로 제시를 보여 뽑는 일은 진시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제시 합격자 3인을 초시에 응시하게 한다는 성명이 이미 내렸으니 바로 고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소는 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전에 특지가 있으면 응시하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제시 합격자가 있으면 때로 초시에 응시하도록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시 합격자가 아무리 많아도 의뢰 응시하도록 명하기 때문에 초시를 치를 종친들의 상소가 매우 번거로운 것입니다. 이 뒤로는 제시 합격자를 특명으로 초시에 응시하게 하더라도 예사로 응시하게 하지 않으신다면 절로 번거롭게 상소하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알았다. 장교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9일 기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9일 기후 세 번째 기사 조옥건을 한승부 의윤으로 유여림을 충청도 관찰사로 조종경을 2조 정랑으로 김헌윤을 홍문관 부수천으로 이임을 승경원 주서로 이임을 박사로 한자가 다른가? 임명하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29일 기후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영해 우박이 내리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30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30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기를 이번 동지에 율관을 묻어 기후를 살피는 일에 대해 전일하지 말 것으로 명했었다. 그러나 가화가 동짓날에 반드시 움직인다고 했는데 직접 못 보았다. 전일 대내 근처의 율관을 묻고 이를 점검해보려 했었지만 묻을 만한 곳이 없어 못하고 말았다. 이제 대내와 후원 근처에 율관을 묻고 관찰하고 싶으니 즉시 관상감 관원을 불러 물어보라. 만약 할 수 있다고 하거든 내관과 함께 대내에 들어가서 자세히 조사해 보도록 하라 하며 정원이 관상감의 뜻으로 회개하기를 율관을 묻는 일은 건물을 지으면 아무 곳에라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교하기를 건물을 짓는 것은 장구히 하려는 계획인 것 같다. 그러나 이번 일은 우연히 증험해보고 싶었던 것뿐이니 건물을 지을 필요는 없다. 후원의 관저당, 춘순당 근처에 할 만한 곳이 있으면 내일 관상감 관원으로 하여금 상원 문으로 들어오게 해서 내관과 함께 자세히 조사하게 하라 하였다. 율관은 음의 고절을 정하기 위해 쓰이는 12율의 각 음에 해당하는 12개의 관이다. 갈대 줄기 속의 막자를 세운 재를 이 율관 속에 넣어 기후를 점친다. 동지에 해당하는 율이 황종이므로 11월이 되면 그 황종관 속의 갈대재가 절로 헛날린다고도 한다. 이런 것도 있구나. 준조실록 57권 중종 21년 9월 30일 경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홍문관 수찬 김헌윤은 인물이 교만하여 경영관에 합당치 못하니 아울러 개정하셔서 근래 재변이 속출했는데 지난번에는 지진의 병개가 있었고 해마다 흉년이 들었지만 금년보다 더 심한 해가 없었습니다. 육아를 정지하셨어 하고 헌부도 전의를 아뢰었으나 육아에 대해서는 아랜대로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준조실록 17권 중종 21년 9월 30일 경술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성운과 대사관 임주 등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예부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요지는 뜻을 정하고 성심을 확립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뜻이 정해지면 잡스럽지 않고 성심이 확립되면 구차스럽지 않습니다. 잡스럽지 않기 때문에 선을 취택함이 자상하고 구차스럽지 않기 때문에 이의를 조처하는 것이 올바르게 됩니다. 신등은 전하의 뜻이 진실로 정해졌고 성심이 진실로 확립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근래 살피건대 전하께서 신하들을 접견하거나 간쟁을 할 즈음에 성단을 보이지 않고 도리어 오래 끌고 있으며 명백히 드러난 일이라도 윤호를 지체시키는 반면 자주 번거롭게 아뢰는 것을 그저 보통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등은 전하께서 간언을 받아들이시는 아름다움이 고리를 굴리듯 간언을 받아들인 한 고주에게 부끄러움이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신등이 도둑건데 절금은 몸소 솔선해서 아랫사람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한 문제가 바로 그분입니다. 그가 노대를 지으려다가 일백금의 비용을 아껴 짓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진실로 사치에 대한 단서를 일단 열면 그 유패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신등이 근래 왕자녀의 저택을 보건대 웅장하고 화려하려고 힘쓰기 때문에 토목공사가 번번이 해를 넘기기 일쑤입니다. 그리하여 재력이 고갈되었는데도 서로 웅장하게 하기만을 다투고 있습니다. 또 혼인하는 예는 모두 구제가 아니고 사이하는 물건도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항에서까지 그 풍속을 본보다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도 앞을 다투어 아름다움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몸소 즐거움을 솟는 함에 있어 지성으로 위에서도 도솔하더라도 오히려 부박하고 경망스러운 말석을 진압할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사치의 권한을 열어놓는 것이 말해 못하겠습니까? 근래 신등이 듣건대 대내의 번잡스러운 비용이 과거보다 배나 되고 무엇을 시행하려는 명령을 불시에 내리는가 하면 명분 없는 용도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보탕이 고갈되고 재고가 바닥나고 있으니 재물은 안에서 쓰지만 패단은 이미 밖에서 드러났습니다. 이러니 전하께서 몸소 검소함을 솟선하고 재물을 전략하는 마음이 어떻게 아랫사람에게 믿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선발해서 벼슬을 제수하는데 이르러서는 임금으로서 더욱 마음을 정일하게 하여 현우를 판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들것만한 사념이라도 마음속에 싹 텄다면 하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벼슬을 제수한다는 공의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등이 근래 전영하는 것을 보건대 선발을 어렵게 여기지 않는가 하면 주의할 적에도 상의 뜻에 맞춰 따르기까지 하므로 언명의 지친이 많이 들어있기 일쑤입니다. 따라서 제목이 반포되자마자 아랫사람들이 이미 그 내용을 헤아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마음을 정일하게 하고 대공을 보이는 도리에 어긋납니다. 이 때문에 이 일을 노리는 자가 기대를 걸게 되고 함부로 벼슬길에 나가려는 자들이 흑심을 품게 되었으니 경서를 강론하는 것을 가리켜 오할한 길이라 하고 관리가 되기 위해 하는 공부를 성공의 지름길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관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통해서 집사의 직임에도 오르고 수령의 직임도 맡길 수 있게 되었으므로 끝을 잘 꾸며 교태를 드러내고 술책을 구사해야 자신의 뜻을 마음대로 펼 수 있게 되었으니 사세가 절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백성이 이 세상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진실로 괴이하게 여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이제 이 상소에 열거한 일들은 의당 유념하도록 하겠다. 선을 택함에 있어 잡스럽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 구차스럽다고 한 말은 매우 나의 결점을 적중시켰다. 내가 다시 더욱 유념하겠다. 용인의 잘못은 상하가 의당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 간정을 받아들임에 있어 오래 질질 끈다는 말에 대해서는 대저 인물의 진퇴를 가벼이 할 수 없는 것이고 논박을 받은 사람도 대간의 논기를 듣게 되면 뒤에라도 반드시 스스로 반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노대는 관상소이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일 이 신의 첫 번째 기사. 간원이 아뢰기를 지평 황허는
유품이 된 지 오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오품에 올리는 것은 온편치 못합니다. 개정하소서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일 신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니 이 환의 일은 아랜대로 하게 하고 나머지는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1일 신의 세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햇머리가 지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5일 을묘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5일 을묘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사연 단자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예조의 사연 단자를 내리면서 전교하였다. 평상시 관찰사로 임명해서 내보낼 때는 연회를 베풀지 않은 때가 있기도 했었다. 그러나 경사에 가는 사신, 관합사, 윤지형을 말한다. 만리 밖으로 여행해야 하니 연회를 내리라.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6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바구를 헌문관 부응교로 김희열을 사헌부 지평으로 임명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6일 병진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신옥형이 탐욕스러운 짓을 한 데 대한 공론이 비등합니다. 전 사관은 관원 남세준과 김섬 등이 이환의 사적인 청을 들어줌으로써 신옥형이 탐욕스러운 짓을 범한 일을 묵살하고 아뢰지 않았으니 지극히 잘못된 일입니다. 각별히 추구하소서 하고 간원이 또 아뢰기를 지평 김희열은 전에 헌납으로 있을 때 이환과 사적으로 편지를 통한 일은 없었지만 그때 이미 간간으로 있었으니 지금 지평이 임명하는 것은 온편치 못합니다. 재직시키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남세준과 김섬의 일은 이환의 초사를 보건대 논박이 있기 전에 조정으로 하여금 신옥형이 애매하다는 정상을 미리 알게 하려 하는 것이다. 한다. 그러나 사적으로 서로 편지를 통해서 부탁한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미 추구해서 주의를 정했다. 남세준 등이 당초 공론에 의거 탄핵하려 했다면 어찌 편지 한 장 때문에 중지했을 리가 있겠는가? 내 뜻은 추구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여긴다. 김희열은 이환의 일과 관계가 없지만 대가는 보통 관원의 예가 아니니 채직시키라. 나머지는 모두 연하지 않는다 하였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6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의금부가 이환이 신옥형을 비호하여 사관원의 관원에게 편지를 보내 공론을 저지시키고 계본을 거짓으로 꾸며 조정을 기망한 죄로 장100 도 3년의 고신을 다 뺐을 것을 조율해서 입게 하였다. 상이 명하여 공으로 1등을 가함하여 장은 속하고 도는 면제하게 했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7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다. 또 아뢰기를 이환의 신옥형을 비호하여 공론을 저지시키고 조정을 기망한 일에 대해서 이미 승복했습니다. 이는 관계되는 바가 중대한데도 가장 가볍게 주의해 주셨으니 이렇게 되면 뒤에 반드시 배단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 부득이 율대로 주의해 주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7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밤에 천둥치고 번개 쳤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7일 정사 세 번째 기사 개성부에 천둥치고 번개 치면서 우박이 내리다. 중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7일 정사 네 번째 기사 경기의 광주 등 8곳에 천둥치고 지진이 발생하다. 진조실록 57권 중종 21년 10월 8일 무 첫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내가 지난밤에 때 아닌 천둥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랐다. 대저 사람의 일이 잘못되면 천변이 뒤따르는 것은 재변으로 헛되이 발생하는 법이 없다. 더구나 근래 인심과 풍속이 점점 각박해져 중외의 사람들이 원통해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인심이 화목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기운이 천지에 꽉 차게 되고 따라서 재변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니 상하가 다시 더욱 수성해야 한다. 나도 비전 감선하고 철학하겠다.
증조실록 57권 증종 21년 10월 8일 무 두 번째 기사 영의정 남군 좌의정 이유청이 아래기를 지난밤의 천변은 비상한 것이었습니다. 10월의 천둥은 약간만 울려도 큰 변인데 더구나 지난밤에는 한여름처럼 번개치고 천둥하고 우박까지 내렸는데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이거는 큰 변입니다. 이러한 변은 모두 신등이 지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소치이니 신등을 재직시켜 주소서. 그리고 나서 변이 발생하게 된 근원을 아는 자로 임명하신다면 전변에 응답하는 조처가 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지난밤의 천변은 과연 보통이 아니었다. 나도 앉아서 밤을 새웠고 내 뜻을 정원에 말하였다. 또 이미 비전감선하고 전락하겠다고 명했다. 또 여름처럼 번개치고 천둥했으니 이보다 더 큰 재변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가 위에서 실득한 소치요 대신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니 사직할 필요가 없다. 대저 사람의 일이 잘못되면 천변이 뒤따르는 것이다. 그렇다고 재변의 발생을 아무 일 때문이라고 지적해서 말할 수도 없다. 그러나 근래 인심과 풍속이 점점 투박해져 순수한 인심과 아름다운 풍속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러니 궁벽한 마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틀림없이 원통한 일이 많아 이런 재변이 발생한 것일 것이다. 따라서 상하가 다시 더욱 두려워하면서 반성할 일이지 사면할 필요는 없다 하며 남건등이 3번 사면했으나 사면하지 말라고 명했다. 남건등에게 전교하기를 피전감선하고 철학하며 모든 행행은 할 수가 없다. 문무과의 중시와 전시를 실시함에 있어 무과는 경애로 아래에서 제하게 하고 문과는 권정례에 따라 승지와 시관을 한문 밖으로 내보내어 출제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며 남건등이 아뢰기를 평상시 정전을 피해 있을 때에는 경련에 나가던 곳이 있었으니 그곳에 전조하여 출제한 뒤에 시관과 승지가 들어가서 받아가지고 나오게 하소서. 그러나 선비들을 책시하는 것은 역시 큰 일이니 의장과 시신을 전례에 따라 밖에다 배설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아뢰기를 상의 본부에 겨울에 천둥치고 지진하는 재변이 발생했으니 지극히 경악스럽다. 게다가 인심과 풍속이 또 이 지경이니 이것이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인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당은 용렬해서 그 까닭을 모르겠으므로 아랠 수가 없습니다. 대저 지진은 아랫사람이 안정되지 못한 상징인 것으로 모든 재변은 각각 그 유의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진실을 염려하고 계시는 바이니 신등이 아래 것을 기다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위해서 다시 까닭을 추구해서 하늘이 경계하는 뜻을 아신다면 응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옥송하는 사이에 틀림없이 억울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번 한승부 관리의 일에 관해서 상의 뜻에 재상들은 반드시 잘못 판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여 취재하기를 어렵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대간이 그런 줄 알면서도 잘못 판결했다는 것으로 여러 달을 농계했고 이 때문에 옥송이 침체되고 있으니 백성들의 원통함을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대간이 또 형조 김당의 일을 농계하고 있습니다. 김당은 입품이 된 지 오래고 육조 참판을 역임했으며 별로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육경의 직임을 제수하셨습니다. 그러나 대간은 장관에 합당치 못하다는 것으로 아랜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저 육조의 공사는 판서가 주관하는 것으로 참판과 참의는 판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김당은 근래 오랫동안 논박을 받고 있으므로 형옥의 일이 많이 지체되어 있습니다. 대간이 어찌 생각하지 않고 아뢰는 것이겠습니까? 모름지기 위해서 짐작하시어 합당한 방법으로 조처하도록 하소서. 대저 조정의 배단을 다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관리가 법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배단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관리가 법을 무시하면 기강이 해이해지고 기강이 해이지면 탐욕스러운 사람이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기강이 해이해져 범법자가 많아진 뒤에 이들을 일체 징치하려 한다면 인정이 놀라게 됩니다. 위에서 짐작하여 대간의 공론을 저지시키지 마심으로써 기강의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는 성상께서도 헤아릴 수 있는 것이지만 신등도 입을 다물고 묵묵히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뢰입니다 하였다.